공동묘지가 생겼는데 그곳이 일본 사람들만 묻히는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아직은 망우리의 공동묘지가 1933년이다 보니까 네. 아직 생기지도 않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저쪽 원래 이제 이태원 쪽에 있었던 우리 일반인들 공동묘지가 있다면 여기는 일본인들만 묻히는 곳. 그래서 저희가 그 망우산에 있는 그리고 또 홍릉수목원에서 또 잣나무를 네. 많이 했던. 가꿨던 아사카와 타쿠미가 실제로는 묘소가 이쪽 이문동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묘소가 망우리로 이전되어 와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문동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연탄에 대해서 한번 네, 방송 그랬었죠.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휘경역 지금의 외대역이라면 여기 다음 역이 신이문역이라 그래서 네. 이문동에 이제 두 개의 역인 이문역은 이제 있었다가 없어졌고 신이문역만 현재 1호선역으로 네. 남아 있고 저희가 이제 상봉 망우선이라고 그래갖고 네. 이제 상봉역으로 지나가는 선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연탄 공장이 현재에도 남아 있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연탄 공장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제조하는 공장이 네.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번 방송을 했었고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문동 외대라고 해서 방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연탄은 그러면 그때 태백 같은 데서 이제 그쵸. 가루탄 이제 그렇죠. 들여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 동쪽에 가까운데 그리고 망우역 같은 곳. 네. 운송하기 좋은 네. 곳 여기를 골라가지고 여기다 다 내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공탄으로 찍어가지고 찍어서 여기서 이제 네. 완성된 연탄을 다 이제 서울 곳곳으로 실어 보냈겠죠. 네, 그래서 연탄을 또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 관계로다 지금 이제 그 연탄 공장이 현재도 남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요 그림하고 연결해서 지금 외대 주변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이문동을 이문동만 표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가 지금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거나 네.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문동이 뭐 절반 이상은 지금 공사 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문동이 이렇게 공사 중인 이유 중에 하나는 2001년도 즈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신 분이 서울시장을 하셨던 적이 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 서울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을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가 이문 뉴타운이라 그래서 이문동 전체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뉴타운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자신들이 세도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았는데 이제 뉴타운이 생기면은 아파트 단지로 뭐 25층 뭐 이상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뭐 2년에서 뭐 길면은 10년 이상 바깥에서 살다가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또한 뭐 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건설 분담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뭐 2억에서 5억 이상을 또 이렇게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달 월세를 또 받던 거를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아파트 한 채만 남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한동안 긴 시간 동안 그게 반대가 돼서 이제 이문동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화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40% 이상이 그렇죠.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걸로 해서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뉴타운보다는 조금은 그거보다 소규모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자 해가지고 여기 뭐 이문 1동 같은 경우는 현재 다 지어진 아파트이고 이 앞쪽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공동묘지였던 곳도 거의 다 지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뭐 군데군데 큰 규모로 아파트들이 새로 이제 지어지다 보니까 이 동대문구 자체가 워낙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은 이유가 너무나 빨리 1943년 정도에 서울에서 뭐 5개 안 되는 신축구로 새롭게 됐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집들이 너무나 노후화되는 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분동 자료를 조금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별로 조사할 것도 많지도 않았고, 왜냐면 가보면 뭐 다 아파트 단지고 가보면 못 들어가게 해놓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남아있는 뭐 이경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층으로 된 작은 주택들, 그 골목길들을 조금은 좀 자료를 남겨놔야 되고 사진조사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이제 재건축이나 그 뉴타운 그게 좀 어느 정도 둔화가 돼서 그렇지만은 저 때만 해도 진짜 그 주민투표망 뭐 그 끌어들이려고 그 여기 살고 계시는 분한테 뉴타운 올라가야 되니까 찬성적으로 해달라고 막 돈 뿌려대고 막 현물 뿌려댔던 막 말도 안 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뉴타운 새 건물에 올라가면 그 중에 하나를 받게 돼요. 그쵸. 받게 되고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얻게 된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몇 년 동안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도 내야 되고, 건축해야 되는데 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팔고 나가죠. 그리고 외부로 나가신 분도 이제 몇 년만 이제 전세나 아니면은 그 작은 집 그 외부에 있는 데서 살다가 다시 지어지면 들어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 재정착률이 제가 그때 그 토론회나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 안팎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0%보다도 작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작을 수밖에 없냐면 서울 주민들이 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경기도 주민 아니면 이제 뭐 향촌 뭐 자기네 동네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서울 지금 1000만 인구가 이미 깨진 게 너무 오래됐고 900만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1000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워낙에 서울 인구가 그때 너무너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이 그 자기 후손들한테 한 말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절대 아무리 어려도 사대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말거라. 한 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아니 그 목민심서 썼던 다산도 그 얘기를 했어요. 후손들한테. 무슨 일 있어도 사대문 안에서 버텨야지 한 번 나가면은 끝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경기도권만 나가도 아직도 현재 뭐 일명 뭐 지옥철이라고 김포 뭐 지옥철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 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딱딱딱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서울 들어오려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계란에 후라이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노란색 부분은 이제 서울이고 그 주변은 이제 경기도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고 그 철옹성 같이 노란색 그 노른자와 흰자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중랑구는 뭐 경기도하고 경계도 희미하고 그리고 뭐 서울 살아도 푸어예요, 저는. 서울 푸어. 그래서 사실 지금 동대문구 저희가 방송을 지금 꽤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 모습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청량리 나갔을 때예요. 63층, 64층 높이의 빌딩이 무려 4개가 그러니까 63 빌딩이 다 동대문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가 딱 청량리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와, 바뀌었구나. 바뀌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미 바뀌었구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특정 그 기업에서. 그래서 아무튼 엘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대 이야기, 여기 화면 속에 있는 외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가 이제 설립된 것을 보면요, 뭐 유경회라는 표현이 딱 들어보면은 뭔가 조금 공부나 아니면은 이런 걸 돌본다.
뭐 이런 유경사업. 의미, 유경사업이다. 뭐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종로 쪽에서 학교가 있다가 이것이 57년도에 임운동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여러 번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동대문구는 특히나 왕릉이 많은 동네잖아요. 배봉산도 뭐 있다가 이제 그렇죠. 뭐 이전했고 이랬기 때문에 다 그 지역이 학교다. 그래서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왕릉이 있다가 네. 일제의해서 이전을 하고 그다음 예. 빈 땅이 되니까 거의 그 사립지라기보다는 그쵸, 유경. 국가에서 네. 국공립지식으로 이제 네. 되다가 일제도 나가니까 거기가 들어서기가 쉽게 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6년도에 임운동 캠퍼스의 모습인데, 지금 산이 약간 뾰족하게 드러나 있는 거는 저쪽 이제 방향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약간 뒤쪽에 북한산이나 저쪽 도봉산 쪽 방향이고요. 이쪽이 네. 예, 그렇게 보이시면 쉬우실 것 같고, 요게 오히려 저희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맨날 봉화산이 항상 이제 이쪽을 지키고 있으니까. 저렇게 보면 참 높아 보인단 말이야. 예. 150m짜리가. 예, 그래서 네. 봉화산이 있고, 그 다음에 봉화산 요 아래쪽에 아마도 여기가 중랑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랑천 따라서 있고. 진짜 논밭밖에 없었네요. 예, 저쪽 논밭으로 중랑구는. 네네 있고, 여기는 이제 학교가 덜그러니 크게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대략 50년대의 모습이었겠다. 그래서 사실 본관이라고 하는 큰 건물만 있고 그렇게 막 건물이 크거나 부지가 넓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건물도 요 뒤쪽은 다 경희대학교예요. 저희가 52년이라고 했는데 예, 예. 13주년이니까 거의 예, 예. 플러스 13이면은 60년 중반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뭐 크라운홀이라고 해갖고 음악당이 있고, 그때 보여주셨던 예, 네. 경희대학교 이제 도서관이 있고, 네네. 예, 여기 모여서 하는 그 행사장이 있는 걸 봐서는 요거는 다 이제 산에 있는 학교들 네. 다 경희대학교고요. 네. 오로지 지금 요게 이제 본관이고, 아마 요것도 경희대학교 쪽에 막 남자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 요건 경희대 부속 건물이고, 여기만 이제 아마 외대. 예, 그래서 외대는 저희가 항상 얘기가 워낙 부지가 넓은 경희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속된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좁아 이거는 보인다? 예. 좀 거의 창고 분위기다. 이제 경희대의 작은 창고다.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할 정도로 워낙 경희대가 큰 부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사진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화면이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가 뭐냐면 휘경역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외대역이었다가 휘경역이었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기 학교 교문까지 오는 기역에 네. 황금동 거리라고 그래갖고 내려오자마자 쭉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이제 학교를 못 들어오니까 예. 딱 그 대학 학부 네네네. 학부의 만평 신입생들한테 보여주는. 가지고 위에 보면 그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올 땐 왼쪽, 뭐 올 때 오른쪽 불이 켜진다. 기억해 둘 것 하면서 막 이런 그도 있고. 네. 그 김성환 씨가 그랬나 봐요. 김성환 만화가 자택이라고 써 있고. 네. 네. 아니 개인 얘기네. 외상 대출집 써 있고. 네. 네. 뭐 호떡집도 있고, 예, 여학생들이 좀 잘 다니는 데도 있고, 네. 만두 찐빵집. 네, 그 그쵸? 재밌는 게 지금 그 밑에는 외상 대출집이라고 써놓은 게. 네, 외상 대출집 써놓고 김성아 만화가 자택 네, 써놓고. 여기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교문까지 들어오는 길이 지금은 이제 지하철 여기 부분이 약간 이제 지하보도가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교문하고 거의 이제 지금은 일치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하보도로 내려가면서 그나마 여기가 상권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술에 대한 것만 주주주주. 네, 워낙에 간판에. 술과 또 이게 그 뭐 재밌는 거리가 항상 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학과 그 모습이 학교 밖의 모습이라면 학교 안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미네르바 동산이라고 해서 여기 교문에서 들어오면 여기 축구장과 수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본관이라고 하는 요 건물이 현재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되게 길었는데 좀 잘라가지고 여기 짧은 부위만 남아 있고 여기에 이제 본관이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도서관 등등 해서 외대는 요 지역 주변을 이제 한 개의 그런 카테고리로 해서 굉장히 외국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동대문 안에 지구촌인 거죠. 네. 7, 80년대 감성이 지금 이 만화에 많이 녹아 있어요. 오른쪽 구석 여기 광고라고 써 있는 그 표지판 한번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공부는 뭐냐 여기로 한다? 모르겠고 2번 술과 담배는 필수 조건. 3 노가다와 미팅, 노가리인가? 노가리단, 그러니까 그 수업 빠진다. 노가리, 말로 한다. 노가리와 미팅 성적은 비례한다. 축 입학. 그 당시 아재 개그. 지금은 아재 개그인데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 그 대학생이 썼던 지금 개그들이 지금 막 있거든요. 존재인데 그 위에 지금 학생 테니스장 하면서 테니스를 못 치는 학생은 대학생이 아니라는 설이 있다. 막 이런 농담해 놓고. 지금 보니까 아재 감성이네요. 네, 저 때는 막 빠릿빠릿한 20대 애들이 치는 농담이었을 텐데. 지금 재밌는 명칭 중에 하나 교련관이에요. 야, 지금은 교련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명칭 자체는 아예 사라졌을 거예요. 교련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죠? 모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나 교련이 뭔지 알 텐데. 그래서 여기 교련 실습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 전체 분위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된 분수대는 현재도 남아 있더라고요. 외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문동 묘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을 청계천 사람들이 복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제 그때 왜 1958년 즈음에 청계고가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천에 살던 분들 그때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천변에 그 지어놨던 판잣집들이 다 떠내려갔다고 그때 한번 방송했던 적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58년도에 청계천 복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제 이쪽 분들이 다 이문동으로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외대 바로 옆에 자리는 그 묘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묘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주택가가 진짜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58년도 전부터 이문동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외대가 또 생겼으니까 또 복잡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료는 같은 장소인데 그 일제강점기에 다꾸미가 마지막으로 나는 조선의 옷을 입혀서 조선식으로 장례를 해달라라고 하는 유언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 개의 조로 나눠서 이문리에 있는 그 뒷산의 공동묘지에 일본인 전용묘지였다. 아사카와 다꾸미를 추모했다. 뭐 이런 내용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아까 그 그림 속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구 모습을 하는 그래서 지구촌이잖아요. 그래서 지구 모습을 한 그 분수대가 현재 학교도 있고 학교는 왜 또 탑이 많잖아요. 상징이. 그래서 그거가 중심이 돼서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그 옛날 그 본관을 이렇게 잘랐어요. 이제 본관이 되게 길었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고 요만큼만 남겨놓고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본관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본관 자른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되게 길었는데 여기만 남겨놓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옛날 사진하고 합성을 했군요. 요거 이제 외대에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점점점 여기 아마도 절지선이네요. 절지선으로 점점점 있는 곳에 요 본관이 현재 남아 있어서 저 어두운 부분은 없어졌고 현재는 요것만 있고 그리고 요 뒷건물까지. 그래서 외대에서 제공해 주셔갖고 이렇게 또 방송에 내보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본관 건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외대를 딱 정면에서도 보이고 그냥 뭐 외대하면 딱 본관이 떠오를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건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그 경희대 같이 도리아 코린트 식으로 기둥을 이거 참 좋아하네요. 딱 정중앙으로 해서 이게 이제 르네상스 형식의 건축인데 이게 대칭이 되는 건물을 언제나 웅장하고 또 하나는 집중이 되고 또 하나는 중간에 그 앞부분에가 사람들한테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모습을 대학가는 아카데미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요즘엔 대학교 교문도 다른 때하고 틀리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저희가 생각하는 교문은 대모하던 곳, 그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셌었어요 외대가. 경희대, 감성 외대, 많았죠. 고대 뭐 거의
똘똘 뭉쳐서 정말 데모하는 학교로. 그리고 일단 진출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었어요. 네, 도로가 바로 도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일 최악이 제가 듣기로는 동국대학 거기도 산이죠. 거기가 힘들었어요. 남산자. 진출하기도 힘들고 골목도 좁아가지고 그 진출하려다가 바로 밀리고 그리고 밀려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면 언덕 올라가느라 힘들고 거기가 최악이었고 이런 데는 그래도 진출하기가 거의 평지죠. 예, 그렇죠. 평지고 도망갈 때도 많고 온통 주택가니까 네, 그랬지 않았을까.